네, 7주차 3강 3장의 복잡한 회로망 해석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태분안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 중에서 먼저 태분안의 정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안의 정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태분안의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구해서 그것을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또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해석하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좀 이따 예제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게요. 회로를 해석할 때 전원과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망에서 전압원과 저항은 변하지 않고 단지 이 회로에 연결되는 부하 저항만 저항값이 변할 경우에 적용하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즉 전체 회로에서 단지 부하 저항만이 변하는 회로의 경우 매번 새로운 별개의 회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일 밑에 쓴 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도 좋은 말을 써놨어요. 네. 부하장이 즉 뭔 얘기냐면은 여기에 지금 히터 선풍기를 갖다가 이렇게 달았다고 쳐 병렬로 이렇게 달았다고 하자고요. 그랬을 경우 그 선풍기가 저항 내부 저항이 몇 옴짜리냐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 전류를 갖다가 매번 선풍기 A사의 선풍기, B사의 선풍기 이런 거 바꿀 때마다 여기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는지를 매번 번거롭게 계산을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이 얘기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 태분안의 정리다라는 겁니다. 즉 부하 저항 RL이 1kg, 10kg 뭐 기타 등등의 저항값을 갖는 가전기들을 연결할 때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매번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런 것은 매우 번거롭다. 그래서 특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일반적으로 더 많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 이 태분안의 정리는 이 같은 경우에 매우 적용하면 매우 편리하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태분안의 정리를 적용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태분안의 등가 전압을 구하면 돼. 그래서 V의 TH라고 쓸게요. 그래서 V의 TH를 구해서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RTH 태분안의 약자 써서 이니셜 따서 TH 쓸게요. 그것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RTH.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하 저항, 선풍유연 선풍기 이런 것들에 대한 RL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VTH 해주면은 요 흐르는 전류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또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I 곱하기 RL 해주면은 여기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태분안의 등가 회로 간략한 이런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한번 이제 요약을 할게요.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등가 전압을 계산을 하세요. 태분안의 등가 전압. 단 등가 전압을 계산할 때 외부 저항, 즉 아까도 얘기한 RL이라고 한 부하 저항은 개방시켜 놓는 거야. 즉 오픈, 제거하라는 얘기야. 그냥 떼어놓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단에 걸리는 이 선에 걸리는 양단에 걸리는 등가 전압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단자 선형 회로망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2단계로는 등가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등가 저항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외부 저항은 오픈시켜 지금 띄워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켜 가지고 등가 저항을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3단계로는 탭은 안에 등가 회로를 구성하면 돼요. 이 등가 회로는 서로 직렬로 연결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즉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4단계는 원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하의 전압 또는 전류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6V의 전원이 있고 6오hm, 6오hm, 3오hm, 4ohm이 있는데 여기에 가전기를 여기 달겠다라는 얘기야. 수시로 바꿔 여기에다가는 그랬을 경우 여기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 전력을 계산하려면 I나 전류나 전압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탭은 안에 등가 회로를 우리는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매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탭은 안에 등가 전압을 계산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제거하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없는 거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없었을 때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압 VTH를 계산하면은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분이니까 36V에서 여기서 이렇게 병렬로 됐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합치니까 이건 직렬인 거니까 여기는 몇 ohm이야? 6ohm이네. 6ohm과 6ohm이야. 그럼 이거 합성 6ohm과 6ohm 합성 저항 이거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 구하면은 얘는 몇이 될까? 그치, 여기 숫자가 똑같이 665, 6ohm, 6ohm, 10ohm, 15ohm이면은 두 개일 경우에는 반으로 나눠주면 돼. 세 개 똑같은 저항일 경우에는 뭐 15ohm짜리, 15ohm짜리, 15ohm짜리가 세 개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돼. 여기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죠. 이거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돼. 2를 6으로 나눠주면 돼. 물론 계산하려면은 6 더하기 6 에다가 6 곱하기 6 해가지고 얘는 3ohm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계산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려면은 여기 직렬해서 6ohm 나왔어. 여기 6ohm이야. 병렬됐어. 그럼 반 나눠. 이 6ohm을 2로 n으로 나누면 돼. 병렬 회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2로 나눠주니까 여긴 3ohm이 되네.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회로는 이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6ohm 그 다음에 여기가 3ohm이다라는 것이야, 그치? 3ohm. 그럼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여기 6ohm이니까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어? 36이면은 그렇지, 9분의 전압 분배 법칙 써서 9분의 3 곱하기 36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4, 9, 36 해서 여기는 4, 3, 12, 12V가 걸린다는 얘기네. 즉 어디가 12V 걸린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는 여기가 12V가 걸린다는 얘기지. 이거 합성 저항 구하고 여기 병렬 저항, 병렬 합성도 했던 그거에 대한 저항 여기 전압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12V라는 것이죠. 12V가 여기 걸렸어.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양단 간에도 12V가 걸린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12V가 3ohm, 3ohm인 거니까 여기는 몇 볼트가 걸리겠어? 그렇지, 반 나눠야겠지. 그래서 6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V의 TH는 6볼트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탭은 안에 등가 전압이야 이제. 그래서 탭은 안에 등가 전압은 6볼트다라는 겁니다. 2단계는 탭은 안에 등가 저항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외부 저항은 없는 거로 칠하고 그냥 이건 없는 거로 칠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 없는 거로 치냐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교재에 아주 친절하게 고맙게 써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하는 방법 난 지금 쫙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의 이제 합성 저항값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경우 여기가 전압원이었을 경우에는 단락시키고 전류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오픈시키라는 얘기야. 아까 내 회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전압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압원은 단락시켰네. 단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 구해주려 보니 이 지점에서 보니까 이 3ohm에 대해서 여기가 병렬이지. 그래서 이렇게 왔어, 3ohm.
보니까 여기가 또 이렇게 이 3오음에 대해서 얘가 병렬이네, 그치? 나누니까 6오음, 6오음이 병렬이니까 얘는 몇 오음 된다? 3오음 되네. 3 더하기 3 하니까 얘는 몇 오음 돼? 6오음이 되네, 그치? 6오음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오음과 3오음이 병렬인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몇이 돼? 6 더하기 3은 9고 6 곱하기 3 해서 얘는 6, 3, 18 해가지고는 2오음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RTH는 태분환의 등가 저항은 2오음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TH는 2오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내 태분환의 등가 전압 구했었지. 그게 VTH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TH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이거를 RL을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 구한 게 몇몇이었냐면은 태분환의 등가 전압은 6V 그리고 등가 저항은 2ohm이 됐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RL이 만일 1ohm이라고 쳐봐. 여기 1ohm. 그러면 2 더하기 1은 몇이야? 전체 합성저항은 3ohm이지. 그러므로 I는 3분의 6 해가지고 2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정기기가 1ohm이 아니라 10ohm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10ohm이라고 하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10 더하기 2 하니까 12분의 6 하니까 이때는 0.5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까 내 이렇게 복잡한 회로에서 여기가 1ohm짜리, 15ohm짜리에 따라 여기를 전압 방정식을 계속 세워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태분환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은 그 부하가 바뀔 때마다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매번 방정식을 세워서 구하지 않고 태분환의 이 등가 회로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대부분 내용 좀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에 회로에 있는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를 구하기보다는 특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분화의 정리는 이 같은 경우에 적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회로가 있을 때 요거만 지금 내가 알고 싶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등가로 해고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하 저항 딱 해가지고 전류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왜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냐, 이거는 우리 전원변환법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외부 저항을 왜 없는 거로 치느냐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하는 방법만 일단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9구단 외웠었는데 9구단을 99, 81 9개짜리를 9개 쫙 다 넣고 그거 개수 세지는 않았잖아. 9구단 외웠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일단은 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세요. 그 다음에 사회 나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이 접한 다음에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해가지고 궁금하면은 이 교재가 바이블이야, 회로이론. 그래서 이 교재를 찾아보면은 그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이런 것을 시험에는 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야. 푸는 것을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딱딱딱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3-21을 보겠습니다. 브릿지 회로네, 그쵸? 우리가 2번 정도를 풀었어. 그냥 브릿지 푸는 방법, 메시 방법을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었었죠, 그쵸? 이때 전류 I를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압 분배 법칙, 메시 방정식, 메시법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태분환의 등가 회로로 변환해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태분환의 등가 회로로 구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태분환의 등가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까먹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VTH라고 하는 것은 VTH를 구하려면은 일단은 태분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하려고 하는 요 특정 여기 요 부하를 갖다가 없는 거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은 이 회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 VTH다라는 얘기지, 그치? 태분한의 등가 전압.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10V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이게 10V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VTH라는 것을 구하려면은 VTH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V의 AB하고도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V의 A 빼기 V의 B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전압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구했어. 또는 메시 방정식으로도 풀었는데 지금 메시로 이 전류 구하는 건 아닌 거고 태분한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VA 먼저 구해야겠네. 그래서 첫 번째 VA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므로 여기가 몇 옴이냐면 2옴이고 여기가 3옴이니까 여기 3옴이야. 전체는 10V고. 그래서 2 플러스 3 해주면 몇이야? 5분의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3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지면 2, 3은 6V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V의 B를 구해야겠네. V의 B. V의 B는 여기 양당 여기 걸린 전압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몇 옴이냐면 8옴이고 여기는 2옴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전체 저항은 10분의 그리고 2옴에 걸리는 전압인 거니까 2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얘는 2V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V의 TH는 태분한의 등가 전압은 V의 AB인데 그것은 V의 A에서 V의 B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 빼기 2는 4V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분한의 등가 전압은 4V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V의 TH는 4V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쓸게. V의 TH는 4V. 두 번째로는 이제는 태분한의 등가 저항을 구해야 돼. 그래서 RTH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회로가 이거 외부 저항 없는 거로 쳐서 그림을 여기다 한번 다시 그리면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단락시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거 여기 합성정 어떻게 구하지? 막 고민이 많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쉽게 하려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싹 이동시키면 돌려보겠어요. 회전시켜 보겠어. 그러면 얘는 A 지점이 여기 있는 거고 좀 더 이걸 또 구하려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A 지점이 여기 있는 거야. 현재 여기가 그리고 B 지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돌렸으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요게 2옴이 되네. 그치? 이게 2옴이야. 그쵸? 저항 표시하려니까 마우스 이게 좀 잘 안 돼서 그냥 숫자만 쓸게요. 2옴. 그 다음에 요렇게 와가지고 요 지점이 이렇게 요거지 요거. 그래서 요거를 위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지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 밑으로는 여기가 되는 것이야. 여기 몇 옴이냐면 8옴이죠. 여기가 8옴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 되겠어? 8 했고 여기가 B 지점이고 여기는 지금 몇 옴이냐면 2옴이니까 여기가 2옴이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긴 몇 옴이야? 3옴이니까 여기가 3옴. 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지겠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A 지점과 B 지점의 합성 저항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또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등가로 하면 이렇게 그림을 위로 도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 안으로 넣어 보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안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는 3옴이 되고 여기는 2옴이 되지. 여기는 2옴이 되고 여기는 8옴이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가 B 지점이야. 여기가 B 지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A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약간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지금 들면 매우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얘를 갖다 이렇게 또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3하고 2옴을 이렇게 위로 해놓고 여기는 3옴, 2옴. 그리고 여기는 연결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3옴하고 2옴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지금 이렇게 연결됐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도선 빼도 되지 상관없지 이렇게 뺐어. 이렇게 어차피 같은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2옴은 이렇게 하고 2옴. 그 다음에 여기 8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8옴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B 달아주면은 요 그림을 등가로 이렇게 그려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합성 저항 여러분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3호음과 2호음이 합성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 병렬 연결 합성 저항 구하면 어떻게 돼? 3 더하기 2는 5 그리고 2, 3은 6 해서 5분의 6이 나오지. 얘는 8 더하기 2는 10이고 2, 8에 16 해서 이거 약분해주면 2, 5, 10분의 2, 8에 16 해서 5분의 6이랑 5분의 8오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성을 하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RTH는 RAB가 되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기침해서. 그래서 5분의 6 더하기 5분의 8 하니까 얘는 몇이 돼요? 5분의 6 더하기 8은 1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볼트랑 이거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VTH랑 RTH를 구했어요. 그러므로 얘는 등가 회로, 태분 안의 등가 회로로 구하면 얘는 V의 T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5분의 14가 된 거예요. 5분의 14.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2.2옴이 붙든 몇 옴이 붙든 간에 수시로 바뀌더라도 나는 이제 쉽게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브릿지 에러를 그러므로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이거 I 구하라는 얘기였지 문제가. 그래서 I는 5분의 14는 이거는 5, 20, 5, 20, 5, 8에 40 해서 2.8옴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R분의 V니까 I는 R분의 V니까 2.8 더하기 2.2는 이건 몇이 돼? 5가 되죠? 5. 5분의 전압 VTH는 몇 볼트? 4볼트니까 4 써주면 여기다 4 써주면은 전류 I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야? 그렇지 0.8 암페어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2.25이 아니라 다른 저항값이 있을 때에도 요 저항값에다 요거 저항값 더한 다음에 VTH를 구하면은 흐르는 전류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태블안의 예제 우리 교재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참 잘 나와 있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좀 더 많이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잘 귀담아서 기억하고 몇 번 들어서 좀 풀이를 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노턴의 정리입니다. 노턴의 정리. 우리 3.8절이 태분안과 노턴의 정리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노턴의 정리는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태분안과 유사해요. 태분안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노턴의 정리가 그 다음에 나온 거죠. 노턴의 등가 전류랑 노턴의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한 정리입니다. 태분안의 정리는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직렬 연결해서 등가 회로로 변환한 건데 노턴의 정리는 등가 전류와 등가 저항을 병렬 연결해서 등가 회로로 변환한 회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아래 회로는 태분안의 아까 좀 전에 봤던 정리의 첫 번째 예제 회로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면은 다음과 같이 36볼트의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그냥 손쉽게 전류원 IN 이거를 노턴의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IN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등가 저항을 RN으로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하를 여기에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병렬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이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풀이는 내가 그래서 요것도 주의사항 봐야죠. 정리를 해야지. 노턴의 등가 전류를 계산할 때는 외부 저항은 단락을 시켜줘야 돼. 아까도 태분안의 등가 전압 구할 때는 등가 전압이랑 등가 전류 구할 때는 개방시켰었잖아, 그쵸? 그 등가 저항을 이거는 외부 저항은 이제 단락시킨다라는 겁니다. 단락시킨 부분에 흐르는 전류 IN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노턴의 등가 저항은 계산하는 것은 태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압원은 모두 단락 그리고 전류원은 모두 개방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가 회로를 구성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병렬로 연결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부하에 흐르는 전류 및 전압을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동일한 지금 아까도 이 예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또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게 쉬운 예니까 그냥 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랑 동일한 회로를 노턴의 등가 노턴의 원리를 이용해서 노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말 써놨어요. 그래서 말 써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듣길 바라요. 그래서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3-21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림 3-79회로를 노턴의 등가 회로로 변환하고 5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5ohm에 흐르는 전류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뭐 한다? 그렇죠. 노턴의 등가 전류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노턴의 등가 전류를 구하려면은 여기 외부 저항은 어떻게 한다? 단락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단락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락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단락시키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IN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거,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단락을 이렇게 시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게 I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회로는 우리가 전류 전원 변환법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거를 I의 1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의 2, 여기를 I의 3라고 할 경우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 이거 I의 1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개 해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류 I 구하려다 보니 미안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자, 전류 그래서 IA1, IA2, IA3를 구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I의 N이잖아, 그쵸? 여기가 그럼 I의 1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므로 I의 1은 여기다 할게. I의 1은 2분의 2 하니까 몇이 돼? 그렇지, 1A가 되는 거지. 얘는 몇이 돼? 얘는 3분의 4 하니까 3분의 12 하니까 4A가 되는 거고, 여기는 4분의 36 하니까 4구 36이지. 그래서 9A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의 총합은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으로 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런데 여긴 저항값이 이렇게 있지. 저항이 컨덕턴스로 바꾸더라도 여긴 저항값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는 그냥 도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전류가 다 흐른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IN은 결과적으로 이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다라는 얘기야. 왜? 여기는 그냥 저항이 0ohm이니까 이쪽으로만 다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의 1 플러스 I의 2 플러스 I의 3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I의 1은 몇이냐면 1, 그리고 이게 1 맞죠? 여기는 3, 42, 4, 그리고
여기는 4936 해가지고 얘는 14A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톤의 등가 전류는 14A야.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써놓을게요. I의 N은 14A 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이 회로는 좀 너무 간단한 회로라서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뭘 구하냐면은 노톤의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겠어요. 노톤의 등가 저항. 노톤의 등가 저항은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쪽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보는 거야. 그때 볼 때 요거는 없는 거로 생각하면 되죠. 그때 전압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단락을 시켜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단락시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2옴, 3옴, 여기 4옴 해가지고 이렇게 AB 단즈 RAB라고 하면 RAB 이게 RN이다라는 것이지. 여기가 2옴, 3옴, 3옴이다라는 얘기지.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네. 그쵸? 그러므로 얘는 Rn은 2분의 1 각각의 역수 써주면 되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분의 1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이거 통분해주면 12로 통분하면 되겠네. 2, 6, 12, 3, 4, 12 3-12, 4, 3, 12 그 다음에 1 써주면 되고 얘는 그래서 13분의 12 5옴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4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므로 얘를 등가 회로로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고 딱 해서 여기는 13분의 12고 여기는 14A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이제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기에 이제 부하 저항이 몇 오음이냐면 5옴이라고 했어. 5옴이라는 것이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 I는 얘가 5옴으로 되든 몇 오음이 되든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13분의 12 분의 전류 분배 법칙 쓰면 되겠죠. 13분의 12 더하기 5분의 5옴에 흐르는 전류니까 13분의 12 곱하기 여기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4A라는 얘기죠. 이게 14니까 곱하기 14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13으로 통분하면 13분의 12 플러스 5, 35, 5, 1은 5, 65가 되는 것이고 저기는 13분의 12 곱하기 14가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13은 약분되고 해서 이거 해주면은 77분의 이거 계산하면 12 곱하기 14 하면은 168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77분의 16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7로 나눠주면 11분의 몇이 되냐면은 몇이 돼요? 7이 14 7 4 7에 28 7이 14 14 47에 28 오케이 이렇게 된 11분의 24네. 그래서 11분의 24는 약 그래서 몇이 돼요? 몇이 된다? 2.18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톤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회로 해석해 놓은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교재에 이렇게 해놨고요. 요 하는 건 이제 태분안으로 한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 얘기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예제가 지금은 하나를 했는데 내가 아까 태분안 할 때 예제한 거랑 동일한 예제를 노턴으로 내가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3.9 접지와 기준 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사항 보겠습니다. 메시 해석법과 노드 해석법을 회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전압 전원과 전류 전원을 상호 변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에 중첩의 원리를 회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태분안의 정리를 회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이 7주차고 8주차가 중간고사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과제를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연습 문제는 이번에는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7주차가 3강 체계로 내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듣고 수업을 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연습 문제 책을 아직 구입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풀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정답 여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내가 공업수학도 여러분들 1학년은 가르치는데 나한테 안 되는 학생도 있지만 내가 가르치지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별도로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를 이번 금요일 다음 이제 중간고사 기간 전에 내가 공지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네, 최대한 내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때 봅시다. 대면으로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네, 고생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때 보도록 하죠.